4월 2일 실시되는 대통령 예비선거의 뉴욕주 조기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뉴욕주 조기투표 일정은 오는 3월 30일까지입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선거에 도전한 태미 머피 여사가 중도 하차를 발표하면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어 재산 압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홍역 양성 사례가 2건 발생한 데 이어 롱아일랜드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오면서 뉴욕주 내 홍역 환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 북동부 지역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워싱턴 DC부터 메인주까지 홍수와 폭설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차량의 제한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주지사와 주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미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737 기종의 잇단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수뇌부들이 줄줄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맨해튼 동부에 흐르는 허드슨 강에서 검출되는 발암 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대통령 예비선거의 뉴욕주 조기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뉴욕주 조기투표 일정은 오는 3월 30일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유권자 등록 현황과 조기투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조기투표가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조기투표 시간은 내일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27일과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29일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조기투표 장소는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조기투표 기간 동안 선거 보호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조기 우편 투표, 직접 투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실 웹사이트 또는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조기 투표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예비선거일 전후인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뉴저지주 대통령 예비선거는 6월 4일 뉴저지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 뉴저지 예비선거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앤디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태미 머피 여사가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피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바쁘고 힘든 몇 달을 보낸 후에 상원선거 캠페인을 중단한다며 나는 사실에 충실했지만 분열되고 부정적인 캠페인으로 이 레이스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고 미국의 많은 부분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동료 민주당원과 싸우는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초반부터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부족한 정치 이력과 남편인 머피 주지사의 후광덕을 봤다는 우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머피 후보의 사태로 그를 지지한 카운티 라인도 의문에 빠지게 됐다라며 향후 이들 카운티가 김 의원 쪽으로 돌아설지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머피 후보는 김 의원을 명확하게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사퇴의 변에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 현역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지낸 중진이지만 현재 이집트 정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 무소속 후보로 본선을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머피 후보는 현재 재임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배우자입니다. 김 의원은 머피 후보를 상대로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초반 연승을 거둔 바 있으며 머피 후보가 주지사 배우자로서 향후 여타 카운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이른바 카운티 라인 제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머피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경선에서 뛰는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된 앤디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머피 후보가 오랜 기간 거주한 뉴저지 중부 몬먼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 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를 획득, 181표에 그친 머피 후보를 제치며 기선을 제압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이후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고 납부 기한도 10일 연장되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오늘 만료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 보증금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하고 납부 금액도 당초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진행을 위해 공탁금 액수가 막대한 규모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보증채무 채권회사 30곳을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 검찰의 자산 압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위기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의 결정을 따르고 상응하는 채권이나 현금을 납부하겠다면서 이는 4억 5천만 달러라는 아서 앵구론 판사의 원심 판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지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후원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관련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4월 15일 배심원단을 선정하며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34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본격화하는 것인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 기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3차례 더 기소됐습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가지 형사사건 중 첫 재판이 되며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 이어 롱아일랜드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2건에 지금까지 총 3건의 홍역 사례인데요. 주 보건국은 홍역, 불거리, 풍진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와 나소 카운티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에게서 확인된 홍역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홍역, 볼거리, 풍진, MMR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이 감염된 사람의 비강과 목 분비물과 직접 접촉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또 감염된 표면을 만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홍역은 감염 후 7일에서 14일, 최대 21일까지 고열, 기침, 콧물이 동반되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일에서 5일 후에 발진이 발생합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헤어라인에서 얼굴에 나타나는 편평한 붉은 반점으로 시작해 목, 몸통, 팔, 다리, 발로 아래쪽으로 퍼집니다. 발진이 나타나면 열이 104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홍역에 걸린 사람은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 발진이 나타난 후 4일 후 다른 사람에게 홍역을 옮길 수 있습니다.
홍역에 노출됐거나 홍역 증상이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은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미 북동부 지역에 폭풍이 불어닥쳤는데요. 아래로는 워싱턴 DC부터 북쪽으로는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홍수 폭설로 이어지며 35만 건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목현 기자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뉴욕시와 보스턴, 메인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뉴잉글랜드에 총 2피트 이상의 폭설이 쌓였고 뉴햄프셔주에 28인치, 버몬트주에 27인치의 강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눈에 의해 외부 출입이 통제됐으며 주택 및 차량에 고립되는 사태에 이어 정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겐스부트, 킨즈버리에 각각 20인치, 18인치의 폭설이 내리며 정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메인주 역시 대규모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말 이틀 연속 폭우 시스템을 가동한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뉴욕시를 비롯한 다운스테이트 지역에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북부 지역에는 폭설 20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전력 복구 작업을 위해 6,000명 이상의 전력회사 직원들이 주말 없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와 폭설로 뉴욕주 전역에서 최소 8만 건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주말까지 대부분의 정전 피해 복구를 마쳤으며 홍수 및 폭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운전 및 외출 자제, 쓰러져 있는 전선 주변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뉴욕시 차량의 제한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 예산안과 주 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안은 지난 2021년 주의회에 처음 상정된 일명 세미 법안으로 주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특히 뉴욕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 방향 2차선 도로까지입니다. 세미법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세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 무산으로 지난해 결국 사장됐다가 올해 재발이 됐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협상 중인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시속 2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2%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 중 9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시속 20마일로 낮아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충돌 사고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호일만 의원이 주 상원에 재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낮춘 비전제로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자 수가 36% 감소했습니다. 제시카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시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수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재상정된 일명 세미 법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돼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737 기종의 이탄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보잉사는 올 초 비행 중이던 737 기치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등 여러 비상 상황이 발생해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런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잉의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인 데이브 카루는 현지 시간 25일 연말 사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잉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보잉 이사회의 레리 켈너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 측이 밝혔고 이에 따라 스티븐 몰렌코프가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자리를 스테파니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잉은 737 기종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경상자가 여러 명 나온 당시 사고에 대한 연방당국의 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달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으며 지난 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과 2019년 연속해 737 맥스 기종이 추락해 총 348명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대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건의 추락 사고 이후 미 연방항공청을 포함해 전 세계 항공당국이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2020년 11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시작으로 재개했으나 이번 같은 기종의 도어 탈착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최고 경영자 자리에 있었던 칼훈 CEO는 기업 이미지 쇄신을 약속했지만 결국 전 CEO에 이어 기존 결함 및 생산 문제로 임기 전에 퇴진하는 두 번째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환경정의단체 리더들과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맨해튼 동부에 흐르는 허슨강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환경정의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맨해튼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허드슨강에서 계속해서 폴리염화 페닐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는 연방환경보호청은 지난 5년간의 허드슨강에서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 시민들의 밥상에 허드슨강에서 잡은 어류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허드슨강의 오염 및 발암물질 검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암성 물질을 허드슨강에 흘려보낸 GE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947년부터 1977년까지 뉴욕주에 위치한 GE 제조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허드슨강으로 흘려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독성 화학 물질인 PCB 침전물이 허드슨강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국이 실시한 허드슨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이후 오염도 검사에서 채집한 수질 샘플의 85%에서 독성 화학 물질 기준치 초과를 기록했으며 이는 허드슨강에서 잡은 어류의 대다수가 섭취하면 안 될 위험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24명 이상의 하원의원과 17명의 상원의원이 환경보호청에 서한을 보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43명 이상, 부상자도 18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러시아 내 20여 년 만에 최악의 테러로 인한 참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호라산이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배후론을 꺼내들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피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2일 모스크바 북서부의 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이며 일어났습니다. 당시 수천 명이 모여 락 콘서트를 기다리던 공연장은 급습한 괴한들의 총기 난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이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발의안으로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낙태권 등이 포함된 평등권 조항 확대와 성문화에 나선 것입니다.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종교의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 평등권의 인종,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 표현, 임신과 피임과 낙태, 성 전환 등 생식권 등을 추가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음력설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공립학교에서 평일 음력설에 쉬듯이 수니와 큐니에서도 같은 방식의 휴일이 도입됩니다. 다만 연방 휴일이 아니므로 일요일 등의 음력설이 있으면 대체 휴일은 없게 됩니다. 주 하원에 계류 중인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웨프린 주 하원 의원은 공립학교에서 음력설이 휴일이 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니와 큐니의 학생들도 기념일 축하와 수업 참석 중 하나를 택하길 강요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스타벅스 머그잔으로 일부 사용자가 화상이나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그잔은 네슬레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타겟과 월마트 등 미 전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수량은 44만 개에 달합니다. 머그잔은 이 시기 상품 패키지 등으로 10에서 20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머그잔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지거나 뜨거운 액체로 채워지면 과열되거나 깨져 화상과 열상 위험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